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 대해 너무 늦는 사람, 최대의 패배자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그가 금리를 즉각 인하하지 않을 경우 미국 경제가 둔화될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21일 달러 인덱스가 97.923까지 밀려나게 되면서 2022년 3월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안전자산 통화로 여겨지는 스위스 프랑 견준 달러화 가치는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밤사이 금 현물 가격이 사상 최고치인 3,430.1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은 2% 이상 상승한 87,200달러를 기록하면서 달러 하락의 수혜를 입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간밤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압박에 빅테크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4.51% 급락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100달러 선이 무너졌고 실적 발표를 앞둔 테슬라 역시 5.75% 하락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2일 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통화 정책과 또 관세 협정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에 의해서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2.5% 내외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간 연준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경기 둔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내내 꾸준히 압박을 가해왔었던 트럼프 대통령. 이 간밤엔 파월 의장을 major loser, 이 완전한 패배자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하게 되면서 또 그를 경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자 이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크게 악화가 됐고요. 여기에 또 멕시코와 일본, 중국과의 관세 협상까지 현재 교착 상태에 다다랐다라는 뉴스들이 나오자마자 계속해서 미국 정책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추락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달러와 주식 그리고 국채 가격은 급락한 반면에 피난처로 여겨지는 이 스위스 프랑, 비트코인 무엇보다도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고요. 이 셀 USA 미국 시장에서 계속해서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M7을 포함한 기술주들 대거 급락했고요. 이날 유일한 매크로 지표였던 경기 선행지수마저 마이너스 0.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그래도 밤사이에 뉴욕 증시의 급락세에 비해서는 약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다.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이 탄소 중립 그리고 탄소 섬유 관련주들 강하게 떠오르고 있죠. 이재명 전 대표가 오늘 자신의 SNS를 이용해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또 전기차 보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밝힌 영향이고요. 이어서 함께 우리나라를 탈플라스틱 선도 국가로 탈바꿈하게 만들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친환경 플라스틱 또 일회용품 규제 관련주들 강한 움직임 보입니다. 또 계속해서 AI와 그리고 의료기기, 의료 AI까지 정책 관련주들이 오늘도 횡행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전반적인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지금 바로 유가증권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어제 강보합으로 마감했던 코스피입니다. 지금 이 시각 약 0.28% 상당히 약보합권에서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2480선 잘 지켜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니케이 지수도 마찬가지로 약보합권에서 머물게 되면서 이 지난 밤사이 뉴욕 증시에 비해서는 낙폭이 다소 작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서 현재 외국인이 8거래일 연속 매물 팔아내고 있고요. 다행히나마 기관이 현재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연기금 매수 들어와주고 있는 유가증권 시장,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 시장입니다. 사실 어제 코스닥의 경우에는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은 좀 살짝 느낌이 이상하네요. 0.01% 소폭이나마 오르고 있는데 밤사이 계속해서 등락 거듭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낙폭은 그렇게 과대하지가 않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입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기관이 현재 지수 방어해 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소폭이나마 현재 매물 팔아내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양대 지수가 밤사이 뉴욕 증시 급락이 나왔다고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의 이 소폭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니케이 그리고 코스닥 코스피 마찬가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강관 그리고 가스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상 우리 증시에 가장 크게 다가올 만한 이런 이벤트들은 아직 발생하지가 않았죠.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가장 먼저 있을 24일 바로 LNG와 조선 관련 협상인데요. 과연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에 따라서 오늘 갑자기 또 시세 분출을 할 수도 있겠고요. 24일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이미 지지난주부터 여러분들한테 시장이 일단은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현금화 전략을 해야 된다라고 지지난주 금요일부터 얘기를 했을 겁니다. 목요일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도 시장이 반등 줄 때마다 현금화 대응을 일부 해놓고 그리고 나서 단타나 매매 정도는 방망이 짧게 잡고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도 그 전략 유효하고요. 미국 시장이 지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미국의 정책들이 지금 불안하니까 이게 확정적으로 뭘 이렇게 제시하는 부분들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파월을 지금 뭐 자리에서 내려앉히니 어쩌니 뭐 이런 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는 그걸 불확실성 확대로 해석을 하면서 어쨌든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고요. 그렇죠. 비트코인이 계속 금값 상승하고 그래서 이슈들이 그렇게 몰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탈플라스틱 관련주, 정책주죠. 그리고 퓨리오사 AI 관련주 급등 나오고 뭐 그러고 있는데 그 얘기는 잠시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하고요. 자,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조정입니다. 이미 조정이라고 얘기했고 조정 중에 있는데 일단 17,000, 그러니까 여기 조정 빠질 때도 제가 조정을 받을 거라고 미리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도 얘기했고 반등 줄 때 17,000, 18,000 쪽으로 올라올 때 여기서 지지를 하고 특히 18,000을 돌파 안착을 하고 움직이면 경계 경보 해제를 제가 얘기를 할 건데 요게 돌파가 안 되면 반등 줬다가 또 떨어질 수 있다. 근데 떨어질 때 15,000이 이제 깨지면 종목들이 많이 빠질 겁니다. 빠지는 이유는 뭐 미국에서 경기 침체니 뭐니 안 좋은 얘기를 쏟아내겠죠. 떨어질 때가 되면 그럴 만한 이유를 찾아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대비를 해서 최근에 반등 줄 때마다 현금화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 아직 깨지진 않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다가 안 깨지면 다행이죠. 안 깨지고 다시 올라가서 17,000 회복하고 18,000 회복하면 현금화 20% 했든 30% 했든 50% 이상 뭐 80% 했든 90% 했든 다시 사면 돼요. 미국에는 미국 나름대로의 조정받은 다음에 올라가는 기술주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도 미국 시장이 빠진다 그래갖고 같이 떨어졌던 애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 시장이 떨어지게 되면 대부분 다 관세이기 때문에 피해주로서 혹은 경기 침체 이슈로서 떨어지는 애들 위주로 많이 떨어진 애들 뭐 몰라도 여러분들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 애플 다 떨어졌잖아. 메타서부터 해서 M7 정도 다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다시 18,000 회복할 것 같으면 다시 사면 돼요. 현금화 90%. 그러니까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주식도 현금화 90% 했다, 90% 50% 했다, 현금화 뭐 20% 했다. 뭐 그 하는 거는 여러분들 마음인데 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18,000 안착을 하게 되면 현금화 90%한 사람이든 95%한 사람이든 현금화 100%한 사람이든 현금화 20%밖에 안 한 사람이든 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빠지면 그러니까 올라가면 그렇게 사면 돼요. 현금화 해놨으니까. 근데 빠지면 현금화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미국 시장 15,000 깨지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 괘씸죄에 걸립니다. 왜 안 빠졌잖아요. 그동안 안 올라간 건 따져주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너네들은 안 올라갔으니까 덜 빠질겨? 그런 거 없어요. 미국 시장이 15,000개 떨어지면 그냥 이전부터 안 올라간 거는 안 쳐주고 미국 시장 많이 빠졌는데 한국 시장 하나도 안 빠졌는데 그럼 괘씸죄 걸리면 그때 폭락이 나옵니다. 근데 현금화를 하나도 안 했다? 20%라도 했으면 다행인데 90% 했으면 다행인데 땡큐죠. 뭐 엄청난 기회죠. 폭락하면. 근데 지금 폭락할지 안 할지를 미국 시장이 15,000이 깨질지 안 깨질지를 확률은 반반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 안 좋은 얘기 해가지고 관세 전쟁이 뭐니 해가지고 중국에서는 뭐 미국에서 사탕을 내밀어도 사탕 다 던져버리고 계속 싸우자식으로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죠. 지금 중국이 굉장히 강경하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국이 뭐 협상해도 안 할 것 같은 지금 분위기가 좀 있고 중국도 뭐가
자신 있나 보죠.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미국은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적으로, 그러니까 무역으로 봤을 때, 관세로 봤을 때 다 적으로 두고 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과연 이게, 그러니까 미국 정치권 내에서도 우려스러운 얘기로 지금 반발이 심하다라는 거 기사를 보셨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갈등이 좀 심한 상황일 텐데,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을 오게 되면 투자자들은 매수하기보다는 차익 실현, 매도세가 거세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됐고요. 뭐 그런 얘기들은 자주 했으니까. 어쨌든 미국 시장이 만약에 15,000이 깨지게 되면 현금화 대응을 20%라도 50%라도 90%라도 해놓은 사람들이 대응이 됐기 때문에 떨어질 때 반갑죠. 박살이 나면 더 반갑죠. 근데 현금화를 하나도 안 하면 아마 지옥 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응과 수수방관의 차이는 그런 차이가 있고, 또 우리나라 시장은 여전히 잘 버티지만 별로 좋게 보이진 않아요. 왜? 미국이 안 올라가면, 그래서 미국이 중요하겠죠. 미국이 18,000 안착하면 경보 해제, 15,000이 깨지면 여러분들은 현금화가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매매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선이 있고, 뭐 오늘도 탈플라스틱 관련주 움직이고, 근데 탈플라스틱 관련주들도 이게 지금 우리나라나 뭐 유럽이나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도 동조하면서 지구 환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때에서는 이산화탄소를 낮춰야 된다 해서 환경 규제, 그래갖고 중국이 막 그런 이제 공해들을 막 일으키고 그래서 중국을 많이 규제하고 막 이런 움직임이 보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기후가 올라가는 것은 그건 다 사기다. 라고 이미 지난 1기 정부 때에서부터 주장하던 바였고, 그래서 파리 기후협약을 그때도 탈퇴했고, 그래서 바이든 정부 때 다시 들어가놨는데 또 탈퇴했습니다. 왜? 그거는 사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가? 트럼프 대통령 본인과 그 정부의 뭐 몇몇 사람들은. 그래서 그 뭐 이산화탄소, 뭐 무공해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값싼 전기. 그냥 석유 쓰고 석탄까지는 아닌데 석유 쓰고 뭐 이러고, 그다음에 뭐 이산화탄소 발생을 하든 말든 그냥 그렇게 쓰는 게, 그러니까 뭐 그렇다라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은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도 강하게 환경 규제를 하려다가 미국이 도와주질 않으니까 좀 애매해졌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정책주로 해가고 지금 급등이 나오는데, 트럼프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민다 그래서 저게 계속 갈까 하는 물음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랜만에 움직이는 뭐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 뭐 무공해 관련주들, 뭐 탄소 뭐뭐 관련주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너무 급등한 상태에서는 좀 따라가지 않는 게 좀 좋겠고,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이 이러고 있기 때문에 정책주들 뭐 조정받거나 많이 안 올라간 애들은 계속 매매는 잠깐 되겠지만, 미국 시장이 전저점 15,000이 깨지거나, 아니면 지금 오늘은 지금 잘 버티고 있는데 미국이 결국 못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동조화가 됩니다. 미국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 안 올라간 거 얹혀서 떨어지게 돼요. 어느 순간 갑자기 툭 하고 떨어지는 날이 올 수 있으니까 아무거나 사지 마시고 비중을 계속 줄여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현금화 대응이 먼저고요. 그러니까 미국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리나라 차트만 보면 미국 시장만 플러스 나거나 양복이 막히면 그냥 매매하던 비중 뭐 그렇게 뭐 줄이든 말든 그냥 하던 대로 하든 해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미국 시장이 살살살살 밀리잖아요. 살살살살 밀리다가 여기서 한 번, 두 번만 밀리면 15,000까지 갑니다. 그리고 지지하고 양봉 나오면 다시 매매로 접근하면 되는데, 깨지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대비하자는 얘기입니다. 저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매매를 하셔라. 깨지면 도망갈 생각을. 불이 나면 도망가야죠. 그렇죠? 불이 나면 도망가야지라는 생각으로 항상 우리가 뭔가 위급한 상황이 오게 되면, 산이 무너지게 되면 도망가야지 생각을 해서 산이 무너진다고 그렇게 쳐다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수방관하고 쳐다보면은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게 무너져 내리고 만약에 미국 시장이 깨지면 도망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깨진다고 깨지는구나 하고 본인도 거기에 묻히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대응이라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대응을 미리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행동할 건지, 그거를 좀 고민을 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해요. 매매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할 수는 있는데 비중을 줄여놓고 혹시나 미국 시장의 전저점이 깨지면 어떻게 할 건가? 현금화를 더 해야 되고 도망가야 된다. 아직 안 깨졌습니다. 그래서 확률은 반반이니까 반반 확률 작은 거 아니에요. 깨질 확률이 반이나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물이 반이나 남았네, 반밖에 안 남았네 이 생각이지만, 어쨌든 반은 적은 그 확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저점이 깨질 수도 있고, 두 번밖에 안 남았어요. 두 번, 세 번 떨어지면 점점 깨질 수도 있으니까, 미국 시장 깨지면 우리나라 시장도 전저점을 깰 수도
있죠. 미국이 깨졌으니까. 근데 아직 버티고 있는 거는 용케도 잘 버티고는 있지만 하여튼 생각은 좀 하시고 매매를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이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나스닥이 18,000선 안착에 결과적으로는 실패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 현금화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가 다시 한번 도래한 것 같습니다. 이 현재 미증시의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우리 증시에도 일부 자금이 현재 들어오고 있는 모습 다소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코스피의 총 거래 대금이 5조 2천억 원 가량이었습니다. 물론 크게 줄어든 수치지만 지금 시각 오늘 현재 거래 대금이 17,900가량으로 개장한 지 1시간이 조금, 정규장이 개장한 지 1시간이 조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3분의 1이 넘어가는 거래량이 벌써 쌓인 것이 코스피 시장에서도 확인이 되고요. 지금 이 시각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 보여줍니다. 거래대금이 어제 거래대금의 3분의 1 이상이 오늘 벌써 누적이 됐네요. 자, 이렇게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 시장 속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저희가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반드시 비중까지 함께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이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또 최근 당사 사칭권까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장에서의 이 주인공 누가 될지 지금 바로 보시죠. 네, 오늘 장 표적 종목 동양철관 매수가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할게요. 이전에는 저희가 수처리 관련주로 만나봤었던 동양철관, 오늘은요 같은 종목이긴 하지만 섹터를 살짝 바꾸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동양철관 가격 이따가 잠시 후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 수처리 관련주에 이어서 LNG 관련주로서 오늘 다시 한번 이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에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0.66% 그간 하긴 많이 좀 올라가긴 했었습니다. 다소 되돌림 나오면서 현재 1,640원 선에 거래 중인 동양철관. 과연 이 오늘 장에서의 자세한 이 대응 전략 어떻게 될지 전문가님 지금 바로 알려주시죠. 자 어제는 뭐 최근에 드리는 종목들이 다 이런 쪽이에요. 뭔가 정책이라든지 대선이라든지. 지난주에 많이 드렸던 뭐 문배철강, 동양철강 이쪽인데 가스관 관련주 쪽이고요. 또 정책주니까 근데 시장이 지금 별로 좋지 않으니까 가격은 이따가 공개하겠지만 가격을 내려서 싸게 공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급등주 패턴이거든요. 강하게 지금 올려 세웠습니다. 이걸 저는 용차트라고 그러는데 아주 강했던 종목이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혹은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영향을 받아서 떨어지게 되면 코스피도 코스닥도 떨어지게 되면 종목이 올라가는 게 이상한 거죠. 전 종목들이 모든 종목들이 떨어질 텐데 일부 몇 개 빼고는 그럴 때 좋았던 종목이 시장의 영향에 맞춰가지고 그 영향에 어쩔 수 없이 흘러내려서 싸게 내려오면 주워 담으면 그게 수익이 됩니다. 이슈도 있고 알래스카 이슈가 뭐 이번에 이슈가 나왔다가 뭐 사라질 이슈는 아니니까 그래서 조정받으면 싸게 사는 전략으로 잠시 뒤에 가격 전략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가격 전략은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고요. 조정 시의 매수 전략 다시 한번 강조를 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저희는 매수가 체크하기 전에 이전 표적 종목들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지금 바로 체크해 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오늘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4월 14일, 15일 문배철강 2,375원, 10.5%의 두 자릿대의 놀라운 슈팅 보여줬고요. 또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3%대 상승률을 기록해줬습니다. 다음 날 4월 16일 문배철강 2,500원, 그리고 17일 동양철관 1,100원, 18일도 1,100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아슬아슬하게 매수가인 도달하지 못했고요. 이어서 이번 주 상황 보도록 할까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4월 21일 에이텍 모빌리티 17,960원, 1.2%의 상승률 하루 만에 기록해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 장에서도 이 동양철관이 나와줬습니다. 정말 이번 주에는 동양철관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죠. 과연 오늘 장에서의 매수가는 어떻게 될지, 어느 정도까지 흔들릴 것으로 보시는지 지금 바로 여쭤보죠. 자, 어제 이제 에이텍 모빌리티는 이제 정책주로 NFC 그 기기, 교통카드 기기 관련주로 해갖고 들었던 종목인데, 자, 가격은 어제 들었던 가격은 에이텍 모빌리티. 그러니까 위치가 막 높은 자리는 아니라서 뭐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한번 여기 위에서 팔고 다시 조정받을 때 사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그때보다 싼 가격이기도 하고, 지수가 만약에 폭락이 시작되게 되면 다른 종목들도 빠지겠지만 뭐 얘도 어쩔 수 없죠. 그때는 여기가 빠지겠지만 콘크리트 2개를 세게 박아놨으니까 잘 버텨줄 겁니다. 웬만큼 폭락이 나와도 뭐 나스닥이 설마 아니 뭐 8%, 9%, 10% 떨어지면 그건 어쩔 수 없죠. 나스닥이 8%, 9% 혹은 나스닥이 13%가 빠진다. 그 정도 빠지면 아마 나스닥이 1000포인트 이 정도 빠질 겁니다. 500포인트, 1000포인트 이렇게 빠질 때가 있었어요. 서브프라임 때나 이제 코로나 때 한번 빠지면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나게 빠지게 되면은 그러면 뭐 모든 종목들이 다 급락하니까 그렇게 되면 얘도 어쩔 수 없이 빠지지만 그 정도 수준 아니면, 그러니까 어제 빠졌던 것처럼 미국 시장 3% 빠지고 뭐 이 정도 수준이면 이거 잘 버틸 겁니다. 그래서 다른 애들보다 좀 안전한, 그러다가 이제 정책주 이슈 혹은 이제 대선 관련주, 대선이 뭐 얼리 남지 않았으니까 다시 한번 움직이면 다시 올라올 때 뭐 2만 원, 22,000원 이 저항대에서 박스권 매매로 올라올 때 잘 챙기시면 되겠고, 자, 급등명중 종목 휴림로보 4월 2일 날 드렸던 거, 지금 시장 분위기가 미국 시장이 슬슬 흘러내리니까 비중을 줄여서 가져가야 되겠죠. 어제도 그 얘기했을 건데 이미 저항대에서 여기서 저항대도 아니고 여기서 한번 팔고 비중을 줄여서 가져가서 뭐 시장이 흔들려도 나는 버티겠습니다라는 사람들은 가져가도 뭐라 하지 않겠지만 좀 대부분 불안할 겁니다. 수급도 그렇고 그렇게 딱히 불안하지 않을 만한 요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요인만 있어요. 지금 상황을 보면 1부터 10까지 뭐 딱히 좋은 상황들이 별로 보이진 않으니까 비중을 더 줄여서 가져가든, 여전히 지금도 13%씩 났을 때 팔았으면 수익인데 지금 팔면 손실이네요. 근데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그 정도 얘기해드리면 다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자, DK라 이것도 관광업체 가스관 관련주 쪽인데요. 7,340원 11% 수익이 나왔고 지금도 7,340원이면 지금도 수익이죠. 비중을 줄여서 가져가는 거는 가능합니다. 조선기자재나 가스관 관련주들이나 뭐 방산주들도 잘 강하고, 그러니까 조선기자재, 조선주, 방산주 뭐 이쪽 섹터들은 미국의 그 SOS를 받아서 도와달라고 해서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미래가 전망이 밝으니까 잘 안 빠지고 잘 가는데, 오늘 동성화 인텍도 강하고 태용도 강하고 성광밴드도 강하고, 그래서 별로 위험할 것 같지는 않은데 비중을 줄여서 가져가세요. 안전하게. 미국이 떨어질, 그러니까 15,000이 깨질 확률이 50%, 안 깨질 확률이 50%. 반반이기 때문에 혹시나 깨져버리게 되면 얘도 다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줄여서 가져가시고, 문배철강. 지금도 수익이니까 충분히 현금화해서 줄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 2,375원이죠. 10.5% 수익이 났었었는데 지금 팔라고 하니까 억울하죠. 그때 수익 날 때 못 판 사람들은. 그래도 지금 수익일 때 비중을 줄여놓고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냥 냅두면 뭐 산 위에서 돌이 굴러오고 있는데, 아니면 산사태가 나서 막 흙이 막 밀려내려오고 있는데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도망가야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올 때 도망가려면 미리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되고, 우리가 멍 때리고 본다 그러죠. 그게 제일 미련한 대응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산사태가 날 것 같으면 미리 뭐 저 멀리서 뭐 바위가 움직이는 게 보이거나 땅이 흔들리는 게 느껴지게 되면 긴장을 하고 도망갈 생각을 해야지. 그렇죠? 그냥 바라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떨어질 것 같이 보이면 튈 생각을 해야지. 그 가만히 있으면은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지금 살살살 흔들리고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비중도 줄이면서, 뭐 여차해서 시장이 갑자기 혹여나 나스닥이 8%, 10%가 박살이 난다. 그러면은 이미 비중은 줄여놨고 나머지는 조금 갖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냅두면 되느냐? 뭘 냅둬요? 수익이거나 손실이 작으면 10% 안쪽에 있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시장이 만약에 말도 안 되지만 마이너스 10%가 급락을 해요. 그럼 얘도 여기 가격이 있겠어요? 이미 2,200원부터 시작하겠죠.
근데 이제 2,375원에 산 사람들은 2,200원을 시작하게 되면 얼마 손실입니까? 마이너스 한 7% 정도 손실일 텐데 그럼 수익 났다가 마이너스 7% 됐다고 억울해서 난 못 팔아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비중을 줄여놨을 거고 비중이 줄여놓은 상태에서 마이너스 7%밖에 안 깨졌네. 미국 시장 그런 식으로 빠지면 종목들 다 박살나거든요. 그때에서는 마이너스 10% 안쪽에 있나? 그러면 그냥 시장가로 던지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미국 시장이 돌이 떨어지고 산사태가 나면 도망가라. 그런 식으로 손실이 적으면 피해가 적으면 빨리 도망가는 게 우선이다. 라는 얘기고요. 자, 문배철관까지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동양철관. 자, 동양철관 여전히 강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급등주 패턴으로 좋은 종목이라고 굉장히 최근에 많이 거의 한 달, 두 달, 한 달 통틀어서 한 7번, 10번? 거의 한 달의 절반, 그러니까 한 보름 정도는 추천했던 것 같아요, 느낌은. 950원이 계속 그때 가격이 안 들어왔고 최근에는 1,100원도 가격이 안 들어 미도달인데 지금은 사면 안 됩니다. 왜냐면 N자 목표를 줬거든요. 근데 강하고 좋은 종목은 맞으니까 이 가격에 사지 말고요. 이 가격에는 절대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는 아닙니다. 더 올라가면 어쩔 수 없지만 내려오길 기다렸다가 1,100원이 1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요. 2차 자리가 이제 마디 비율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950원인데 미국 시장이 폭락이 시작하게 되면 950원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그래서 오늘은 950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격 오늘 안 들어와요. 뭐 한가마저도 950원 아닐걸요? 한가마저도 안 들어올 거예요. 저 가격은. 그러니까 950원 들어오면 다른 종목 뭐 많죠. 뭐 코스피, 코스닥 다 합치면 한 3,000개 될 텐데 딴 거 볼 거 없어요. 만약 시장이 진짜로 폭락하게 되면 동양철관이나 950원에 그 이하도 좋습니다. 하락 슈팅이 걸리면 언더 슈팅이 걸리게 되면 950원 이하로 떨어지면 어차피 이거 땡겨 올리는 이 앞에 보이죠? 여기 거래량. 얘네들이 고생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뭐 950원 이하에서 물린다 그러면 얘네들이 알아서 올려줄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시장이 박살나서 떨어지게 되면 동양철관을 째려보고 있자 라는 말씀으로 오늘의 표적 종목 가격은 950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동양철관 오늘 매수가는 950원에 설정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들어올 만한 매수가는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셨고요. 이어서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지금 바로 확인하고 오시죠. 이렇게 해서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까지 만나보고 왔고요. 이제는 드디어 여러분의 고민을 하나하나 파헤쳐볼 시간이 다가왔죠. 저희 지금도 샵 0082번 문자 상담 신청 창구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그럼 첫 번째 종목 바로 보도록 할게요. KC피드 오랜만에 나와줬네요. 3,200원에 20%. KC피드의 경우에는 또 이 국내 액상 계란 업체 중에 최초로 주한미군 납품을 했었다라는 타이틀을 달았던 그런 종목이죠. 계란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시각 주가 흐름 2,875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또 이번에 성금요일이 부활절 바로 앞날이었죠. 사실 이번에 부활절에 달걀값이 너무 비싸서 달걀 대신에 감자의 색을 칠해서 주고받았다라는 이런 미국의 웃질 못할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전문가님 아직까지도 이 계란 가격은 폭등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격 중에서 과연 이 KC피드 매수가가 너무 높은 걸까요? 이거 보름 전에도 혹은 뭐 지난달에도 3,200원 이상으로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어디서 샀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최근에 샀으면은 이 고점에서 샀을 거고 이전에 샀었으면은 수익이 났는데도 안 팔고 가져가고 있는 거일 테고 뭐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략적으로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흐름을 보게 되면 이 가격은 그렇게 좋은 가격은 아닙니다. 떠 있죠. 박스권 고점 부분에 있기 때문에 좋은 가격은 아니에요. 다시 올라오면 한번 정리했다가 지금 싼 가격은 여기 밑에 있잖아요. 싼 데서 사서 전략적으로 올라오면 팔고 이렇게 해야 재미있지. 비싸게 사놓고 있으면 떨어지면 손실이 20% 올라오면 본전 그러다 또 떨어지면 마이너스 20% 또 본전 재밌대가리 하나도 없죠. 밑에 있을 때 싸게 사서
손실 나도 한 2, 3% 정도 손실 나고 올라올 때는 20% 수익이고 2, 3% 손실 났다가 수익 나면 30% 수익 나고 그러면 수익 났을 때 절반 팔고 내려올 때 사고 그게 매매하는 즐거움인데 고점에 잡고 있으면은 재미만 없다가 본전됐다가 재미없다가 본전됐다가 계속 재미만 없어요. 자, 일단 차트 분석을 해보면요. 지금 바닥권역에서 이제 박스권으로 올라올 수 있을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를 않아서 저점이 깨지면 밑으로 더 떨어질 것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박스권은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고 시장도 미국 시장이 전저점 15,000 뭐 몇 번 안 남았어요. 한 두세 번 떨어지다 보면 깨질 수도 있는데 지지하고 양봉 나고 올리면 다시 미국 시장도 박스권으로 복귀하고 17,000 쪽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얘도 12,000 쪽으로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때 한번 고점에서 팔아주시는 거를 저는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원티드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자리 정책 관련주로 최근 들어서 급부상을 하고 있죠. 현재 매수가가 이 1,514원 그리고 30%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시각 0.95% 상승하게 되면서 9,51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매수가가 좀 높은 곳에서 진입을 하신 게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전문가님, 이제 이 대선 관련 정책주들은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원티드랩 매수가까지 수복도 가능할까요? 자, 이번 대선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일자리 관련주로 움직이든 뭐로 움직이든 짧기 때문에 또 드라마틱하게 또 급락할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너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잡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서 좀 정리를 하는 게 좀 안전하겠다. 싸게 샀으면 상관은 없는데 비싸게 산 사람들은 단기간에 올리게 되면 잘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514원 거의 뭐 최고점에 다다르는 자리에서 공략을 했네요. 차트적으로는 돌려놨어요. 우상향이고 정배열이고 차트는 완벽합니다. 좋아요. 거래도 실렸고 누가 땡기는지 모르지만 기가 외국인은 아닌 것 같고 일자리 테마로 시가총액이 크질 않을 것 같은데 900억. 그러니까 한 100억, 200억 굴리는 그런 이제 잔챙이 세력들이 들어가 갖고 움직이는 거겠죠. 근데 이 가격이 10,000원대는 좀 부담이 됩니다. 10,000원 이상에서는. 계속 가져가지 마세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나중에 또 원래 자료 왜냐면 이걸 들어갔던 애들이 뭐 동호회 하는 애들이 한 50억, 100억 모아갖고 올려놨다가 이제 수익 나면 자기네끼리 다 팔고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주저앉아요. 세력들이 이게 끈덕지게 이렇게 특히 개인들이 이렇게 올리고 하는 애들은 누군가가 팔아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차익 실현하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난리 납니다. 또다시 이렇게 다 하락하면은 이제 골치 아프니까 오를 때 잘 팔아야 되고요. N자 목표치로 보면 이렇게 해서 13,000원, 14,000원도 나오는 급등주 파트너로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매수 가격 그러니까 작전이 아니고 그 공략하기 위한 그 진지가 좀 안전하게 좀 구축이 돼야 되는데 좀 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좀 불안한 것뿐 차트는 좋아요. 차트 좋고 거래량 좋고 좋은데 매수 가격이 한 비싸도 8,000원 부근 싸게 샀으면 6,500원, 6,000원이었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가격이 좀 높지만 아직 차트는 살아있으니까 수익 나면 비중이 30%나 되죠. 1,500원 돌파하면 그때에서 비중을 절반 줄였다가 나중에 조정받으면 8,500원이나 8,000원 거기서 다시 들어가셔야 되고요. 또 이게 복잡한 게 변동성이 심할 수 있어서 8,000원이 깨지면 다시 들어갔다 또 깨지면 손절해야 됩니다. 요거 깨지면 난리 나요. 여기 깨지잖아요. 그럼 이 밑에 하단으로 이제 밑에서 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8,000원짜리 깨지면 안 됩니다. 깨지면 대응을 못 해요. 단타로 들어갔다가 1,500원에서 갖고 있다가 8,000원 깨지면 마이너스 32%인데 이걸 어떻게 손절합니까? 뭐 이론적으로는 24%가 깨지면은 거기서 손절인데 이론적으로는 손절하기 맞지만 저라도 거기서 손절 못 합니다. 아니 뭐 1억 들어갔다 2,400만 원 깨지는데 그거 눈물 머금고 어떻게 던집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손절할 수 있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은 지지 라인. 그러니까 손절 딱 봤을 때 샀을 때 그 밑에 자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커야 10%, 적었을 때 5%. 그 이상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실을 감내할 수 있을 만한 8,000원짜리가 깨지면은 어떻게 손절이 좀 제가 볼 땐 불가능한 자리인데 그 자리가 깨지면 밑으로 내려가요. 7,000원, 6,500원, 6,000원, 심하면 5,500원. 그래서 8,000원짜리 잘 보시고 단가가 높으니까 다시 작전을 세워야 됩니다. 1,500원 이상으로 올리면 비중을 줄였다가 조정받을 때 다시 재공략.
8,000원 깨지면 이론적으로는 손절. 근데 매수 가격에서는 지금 사신 가격에서는 손절 불가능 가격.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원티드랩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삼성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궁금하네요. 7,500원에 8%. 상당히 매수 단가가 괜찮으십니다. 지금 이 시각 삼성중공업 14,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거의 뭐 2배 가까량이 이제 점프를 한 그런 현재 주가 흐름인데 삼성중공업 사실 오는 24일이 이 조선사들에 있어서 최대 약간 실적 분수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날 마찬가지로 똑같이 HD현대그룹 그리고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모두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전문가님 그래도 실적 발표 앞두고 계속해서 주가가 순항하고 있네요. 이후에 추가적인 반등,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자, 삼성중공업 실적은 얘네들은 쌓아놓고 장사는 하는 애들이죠. 앞으로의 조선업들이 계속 좋아질 거고 LNG 수주도 점점 늘어날 거고 아마 실적은 향후 최소 지금 2년, 원래 2년간 보는 게 아니고 원래 그 이상도 실적도 예상치들은 다 있습니다. 근데 뭐 10년치의 실적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는데 그건 걔네들도 조사 안 해요. 근데 2년, 4년 정도는 있어요. 근데 계속 증가합니다. 그래서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적자날 일도 없고요. 점점 좋아지면 좋았지. 근데 그 모든 그 실적들을 다 선반영해서 움직이는 것도 주식 차트에는 좀 그런 게 있어서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고 앞으로 2년 동안, 4년 동안 계속 우상향하고 실적 점점 좋아진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자,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저는 2021년도에 바로 요 시간 서울경제에서 실전 매매 정수에서 삼성중공업을 요거 감자 권리랑 맞기 전 있죠. 이때 추천하다가 이것 그때 떨어져 가지고 이것 때문에 안티가 10만 명이 양성이 됐었던 그때 막 안티들 막 나와 가지고 이것 권리락 감자 맞는데 어떡하냐고 그때 내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때 이거 바닥이고 없어지는 회사 아니고 해운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물동량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이라든지 바닥을 치고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바닥에서 올라갈 거다. 그때 가격이 6,000원, 뭐 6,500원 뭐 그랬어요. 6,000원, 6,500원에 추천했다가 감자 맞고 근데 다행히도 그렇게 급락을 하고 그때 당시 이제 여기 유상증자도 하고 유상증자도 하고 감자할 때 유상증자의 내용이 좋았어요. 앞으로 뭐 공장도 짓고 뭐도 하고 뭐 시설 설비 늘려가지고 돈 잘 벌겠습니다 해갖고 유상증자를 한다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잘 되겠죠, 괜찮을 겁니다 했는데 다행히도 한 달인가 두 달인가 그 이후에서 갑자기 급등이 나와가지고 수익으로 돌아서서 일단은 팔고 내려가면 다시 사세요 했는데 이렇게 바닥을 기더니 재작년 그러니까 재작년에도 잘 올라갔지만 작년에 특히 많이 올라갔어요. 올해도 드라마틱한 상승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한번 돌리면 이렇게 무섭게 움직여요. 저는 요때 이렇게 우상향 돌리죠. 요때 이거를 기대했었는데 이게 지금 요 모습이 지금 요 모습 여기를 예상했던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기를 생각했던 건데 여기서 움직인 거고 어쨌든 여기는 횡보하다 이렇게 올라가 버렸는데 자 일단 그럼 조선주인 삼성중공업 지금 7,500원에 수익이 지금 2배 가까이 났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느냐. 실적 우상향이고 좋고 다 좋은데 주가가 좀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빠지려고 하는 지금 이 찰나에 지금 잘 보면 공매도량들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대차장고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주식 계속 매도가 나와요. 시장에서 뭐 아까 시장 설명 안 했지만 제가 지난주 그다음 이번 주도 외국인들 수급 보여드렸을 거예요. 지금 공매도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뉴스에서는 그거를 그렇게 많이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심심 틈틈 날 때마다 보거든요. 시장이 빠질 것 같아갖고 보고 있는데 공매도량 증가하고 대차장고 증가하고 특히 조선주도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업종이 다 증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투자자별 여기 보면 코스피 외국인들 자꾸 팔죠. 프로그램도 자꾸 팝니다. 코스닥도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기관하고 금융투자들이 사주고 연기금이 사주고 해서 방어는 하는데 외국인들은 자꾸 팔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저렇게 좀 부담된다는 거죠. 공매도라든지. 자, 그러면 전략은 이렇게 세워드립니다. 수익은 잘 났지만 요게 이제 이러다가 시장이 출렁거리고 떨어지면 이걸 못 넘어가고 요게 이제 다시 이거 짧게 추세 가면은 13,000원 있죠. 요거 깨지면
한동안은 조정을 좀 세게 받을 수 있어요. 지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라도 일부러 얘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 따라서 쭉 떨어지게 되면 쌀 때 다시 담으면 됩니다. 뭐 비중이 뭐 80%도 아니고 8%밖에 안 되니까 뭐 귀찮으면은 그냥 갖고 가도 상관없어. 어차피 흔들려도 공매도 때문에 흔들려도 시장이 흔들려서 떨어져도 다시 살아날 종목으로는 보이지만 아깝잖아요. 수익 잘 났다. 그래서 13,000원이 깨지면 갖고 있는 비중에서 4%, 그러니까 절반을 팔았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사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사이 전해진 M7 소식, 이 현지 언론 기사 그대로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밤사이에 메타의 주가가 3.35% 급락하게 되면서 올해 한 해에만 13%의 급락세가 나왔었죠. 이 경기 둔화로 인해서 광고가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마찬가지의 이유로 이 알파벳 역시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밤사이 2% 이상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관세가 직간접적으로 M7을 흔들고 있는 와중에 한 가지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제가 바로 가지고 와 봤는데요.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pple vs. Meta platforms, which Magnificent Seven stock has more upside after the recent sell-off. 현재 강한 매도세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애플과 이 메타의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갈 것인가? 이 앞으로 애플 그리고 이 메타에 대한 이 컨센서스 그리고 전문가들의 분석을 담아놓은 기사인데요. 제가 오늘은 메타 부분만 발췌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요. 이 첫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Meta doesn't make and sell tangible products. 메타는 애플과는 달리요. 이렇게 어떤 고체, 유형의 사물을 판매하는 기업이 아니죠. Like Apple, so it doesn't have nearly as much to worry about from a supply chain perspective. 그래서 현재 애플을 뒤흔들고 있는 이 공급망 문제로부터 오히려 메타는 자유롭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 관세가 경기 둔화를 유발할 텐데 이 경우에 광고 매출이 주력인 메타 역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ccording to Barron's Morningstar analyst Marley Kahn said, 베런스에서 나온 애널리스트의 분석인데요. The allocations also shift during a period of macro uncertainty. You want to actually focus more high return on ad spend platforms. 자,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 군소 업종들, 군소 플랫폼의 광고를 분산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고수익의 대형의 플랫폼 한 곳에 광고를 집중시킬 것이다. 기업들은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한마디로 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기업들의 이 광고 집행 예산이 크게 줄어든 만큼 그만큼 하나의 메타라는 플랫폼에 오히려 광고비를 집중 편성할 것이다라는 전망이죠. 자, 그래서 여기를 보자면 지난 3개월간 이 46명의 애널리스트들이 메타에 대한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 중에서 약 91%, 91%에 해당하는 42명이 이 매수 의견을 여전히 냈었고요. 그다음에 3명이 보유, 1명이 매도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죠. 또 평균 목표가는 현재 $726, 726달러라서요. 아직까지 현재 주가 대비 약 39%, 거의 40%의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외에도 AI 도입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M7 종목 중에 하나로 메타를 꼽았는데요. 이 메타가 AI 솔루션에 과감히 투자한 덕분에 더 빠른 성장 그리고 높은 사용자당 평균 매출로 이어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이 현재 광고 산업 내에서는 AI가 데이터 분석 향상 그리고 인사이트 제공 그리고 광고에서 실제 구매까지 이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전방위적으로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히려 경기 침체, 경기 둔화가 메타에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여기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의 메타의 단기적인 주가 흐름 어떻게 봐주실까요? 일단 미국 시장을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이 떨어지게 되면 메타가 제일 먼저 내려오고 있길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거로 분석을 해드리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커버그가 주식을 좀 팔았다라는 기사가 나왔죠. 그것도 그거고 주가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찍고 이 월봉입니다. 여기 보면 88달러가 그래요. 여기 저점이 여기 보면 90달러 찍히지만 88달러 저점이 88달러부터 740달러까지 한 8배,
아홉 배 많이 갔어요. 많이 올라갔고 이게 월봉이니까 그래서 2023년도 저점서부터 이 정도 올라갔으면 조정받아도 뭐 억울하지는 않죠. 근데 최근에 고점에 산 사람들만 억울하죠. 꼭대기에서 하고 나서 떨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좀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많이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쉬는 건데 비싸게 샀으니까 비싼 자리에서 더 올려달라고 하는 거는 위치를 보면 좀 무리한 요구인 것 같고 지금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떨어지는 거고 일봉으로 보면 그 이제 시발점은 이미 저는 미국 시장을 여기서 흔들릴 때 이미 현금화 대응 좀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를 여기서부터 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왜냐면 지지난주부터도 계속 반등 줄 때마다 현금화 대응. 우리나라 주식만 얘기하지 않고 미국 주식도 같이 얘기를 해줬으니까 테슬라도 얘기했죠. 270달러, 220달러 샀던 사람들 수익이지 않느냐. 여기서 수익이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팔아라. 현금화 대응하고 관망하고 있다가 미국 시장 상황 보고 다시 들어가세요라고 테슬라도 얘기했었고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거 여기 떠 있다. 저 같으면 안 삽니다. 이거 뭐하러 삽니까? 내려올 때 싸게 살게 기다리면 된다.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2주 전에 다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여기서 여기 저점을 지지하고 오르느냐 떨어지느냐 그거를 관찰하는 자리였는데 깨졌죠. 그리고 깨지고 나서 최근 또 바닥 한번 찍었는데 그 자리도 지금 얘는 다른 애들 안 깼어요. 애플이나 다른 애들 안 깼는데 얘만 깼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깨지니까 저도 수상한 거예요. 얘가 안 깨졌으면 물론 이제 종가상으로는 안 깼는데 꼬리 저점이 살짝 깨니까 그러니까 오늘 밤 내일 밤 좀 미국 시장 좀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최근에 빠졌다고 반등을 주기는 할 수 있어요. 반등을 주긴 할 텐데 강하게 장대 항봉으로 뽑아 올리지 않으면 그러면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 여기 미국 시장이 지금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니까 뭐 오를 수는 있어요. 오르는데 그 오르는 강도가 이렇게 약하면 안 돼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짧은 단타로는 지금 주식 사야죠. 미국 시장. 테슬라든 뭐든 이렇게 바닥에 있는데 오히려 단타로 들어갔다가 짧은 매매가 됩니다. 이 모양만 나오면. 근데 이 모양을 줄 거냐라는 부분에 좀 어렵지 않을까. 상황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그동안 주식을 팔아낸 규모와 공매도를 계속 치고 있는 상황을 봐서는 뭐 오늘이라도 만약에 미국 시장이 이런 식으로 지금 나스닥 선물은 0.7%인가 꽤 그래도 그렇죠. 약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진짜로 올라갈 생각이라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지금 오늘 외국인들이 한 3조, 4조 사야 되지 않나 싶은데 사기는커녕 뭐 프로그램도 아침에 들어왔다가 다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여기 봐봐. 아침에 확 들어왔다가 도망 나가죠. 코스닥도 아침에 300억 들어왔다가 지금 마이너스 100억을 아마 줄였을 겁니다.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82억.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는 척하고 나갔어요. 외국인들이. 아침에는 분명히 들어오는 척을 했는데 나갔습니다. 프로그램도 그렇고 현물도 그래요. 아까 좀 전에 그거는 프로그램 본 거고 이건 현물이거든요. 현물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런데 어떤 느낌인지 제가 뭐 정확하게는 그것도 저도 파악하고 있는데 느낌은 여러분들 꼬시려고 들어오는 척했다가 희망 고분하고 도망가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코스피는 그래도 약간 플러스네요. 근데 강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척하고 나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늘 밤 내일 밤 미국 시장이 강하지 않으면 얘네들도 강하게 올라갈 일이 없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경계를 해서 싸게 살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더 기다리셔라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가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관망세 유지하셔야겠습니다. 저희 더 자세한 이야기는요. 아래의 공간 마련해 뒀으니까요. 방송 끝나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아래 공간에서 저희 전문가님과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그럼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